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초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일정 부분 결과를 낸 부분도 있었고 네네, 그렇죠.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라서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근거가 나오던데 네네.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강국이면은 우리가 산업재 가장 중요한 반도체. 네. 주가적으로 보면 시가적으로는 자동차, 2차 전지.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아주 3개월 동안 활성화했던 조선 방산, 예. 변압기까지 예. 다 제조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고용 창출도 반도체는 조금 약간 헷갈립니다만 자동차나 2차 전지나 조선 방산은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인데 이 종목들이 다 수출도고 그러니까 환율이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노하우가 그대로 또 전수되는 게 중요하고 예. 그래서 그 사업체에서 무슨 데모 나면은 또 안 좋고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얘기하면은 그 업종인데 그게 제조업인 거죠. 물론 최근에 그 우리 K-팝 해가지고 이런 좀 가벼운 거 캐주얼하고 그 라이트 에스테신 라이트하다 그러죠. 가벼운 자산 쪽의 산업들도 제조업 아니고 네. 이런 쪽도 많이 올라와서 사실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그 코스피가 2,500, 600 최근 올라온 거 이건 만족스럽지 않죠. 우리나라 GDP가 2,500조인데 조금 더 가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어쨌든 중추는 수출이고 수출의 핵심은 미국, 중국 나눠 있는데 다 이러한 요 테두리 안에서 있는데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한테 많이 위협을 당하고 있어 왔죠. 2차 전지는 여전히 그렇고요. 예. 중국 시장 못 들어가죠. 미국에서 미국 시장을 막아주니까 우리가 그나마 괜찮으려고 그러고 유럽에서는 붙어보려 하는데 유럽에서는 뒤지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좀 위기이고요. 조선은 미국에서 확실히 막아주면서 우리가 압도적이니까 네. 조선은 날아가는 거고 방사는 날아가고 가장 중요한 거 반도체. 여태까지 신경 안 썼는데 반도체도 우리 메모리에서는 D램에서는 4년 뒤졌어요. 중국이. 근데 거꾸로 낸드 있잖아요. 낸드에서는 거의 따라왔습니다. 낸드는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다. 추월은 거의 따라왔어요. 예. 어저께 무슨 얘기 나왔는지 아세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규모는 우리 삼성이 큽니다. 예. 삼성이 한 40% 되고 35%, 하이닉스가 20%에서 한 56% 차지하고 중국은 D램이고 낸드건 마켓 시어는 5에서 7%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어제 무슨 뉴스가 나냐면요. 삼성전자가 차세대 낸드 제품, 낸드 자꾸 쌌거든요. 스택을 하는데 400단 넘어가는 차세대 제품을 올 연말 언제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술 라이선스를요. 중국의 YMTC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기로 했어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예. 기술료 주고 그 기술을 사는 거예요. 특허 분쟁이 있을까 봐. 그게 나왔어요. 예. 물론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의외로 또 강합니다만은 그런 거는 사실은 최근에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스트러글링 하고 있습니다만 그 미국하고 경쟁하는 AI 소프트웨어 그 딥식 이런 거 말고도 메모리에서도 일취월장했기 때문에 한 3, 4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네. 우리의 핵심인 제조업의 반도체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흔들리면은 2차 전지도 조금 좀 까리까리 하고요. 다만 이제 자동차는 우리가 좀 다르긴 한데 자동차는 원래 자동차에서 앞섰는데 전기차는 우리가 뒤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한국이 반도체 정도하고 조선, 예. 방산 요 것만 아직은 리드를 하고 있다. 나머지는 챌린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중국을 염두에 두면은 우리의 제조업이 지금 매우 중요한데 계속 중요할 것인데 예전 같을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경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매듭 지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조업 강국이라서 다양한 섹터에서 K자 태극마크를 달고 열심히는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추격이 좀 거세다 보니까 맞습니다.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건 있는데 어쨌든 그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나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쪽이 끌어줘야지 더 네. 갈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반도체는 중국 쪽 신경 쓰이긴 하는데 최근 지수 현황은 어땠습니까? 반도체 지수는 예. 사실은 우리나라는 좋았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오늘은 하이닉스가 많이 빠집니다만 삼성전자가 상당히 선전을 하는 바람에 네. 저점에서 대한민국 장이 그래도 작년 올 들어와서 10%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효과죠. 어제 오늘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예. 버티는 거 핵심은
반도체가 그대로 버티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괜찮은데 특히나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어제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오늘도 2.몇% 빠지고 어저께도 한 4, 5% 빠졌단 말이에요. 내일 네. 또 이제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그렇죠. 발표 앞두고 있으면 또 네네. 예, 그 전에 관망 심리 있을 수 있고. 관망 심리 정도로 갈 뻔했는데 네. 주말 해가지고 어제 나온 들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잘하고 있는데 네. 일부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투자해서 발 뺀다라는. 그날 네. 오해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네. 구축하기 위해서 연간 800억 발 투자하는데 일부 리스를 하고 임대를 하고 하나 봐요. 네. 일부 지역에서 그게 아마 두 군데 미국 지역인데 거기서 좀 리스를 터미네이트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규모는 아주 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걔네 규모에서 아마 한 4, 5% 정도인데 네.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이게 경계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캐펙스가 축소되는 건가 싶었는데 여기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냐면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친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투자했고 오픈 AI는 그 데이터 센터를 어디 걸 써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썼잖아요. 근데 오픈 AI가 소프트뱅크랑 팀 잡아갖고 소프트뱅크 오픈 AI 오라클 해가지고 스타게이트를 저번에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픈 AI가 옛날 같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를 덜 이용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원래 생각한 거에서 일부 조정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또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어저께 빠진 거는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영향을 미치는 엔비디아, 지금 말씀하신 TSMC, 브로드컴 다 빠졌습니다만은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어떤 투자 컷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시장에서 화들짝 놀란 거는 옛날에 메타라고 아시죠? 우리 페이스북 네. 메타도 메타버스라 해가지고 한 3, 4년 전에 흥분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마구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데이터 센터 그 리스를 줄였어요. 네. 그리고 2주 뒤에 캐펙스 투자 계획을 줄여 전기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징조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의미의 코멘트가 그 TD 코온이라는 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파만파 된 건데 해석할 여지는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좀 시간을 지켜보고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는 그런 우려를 지금 미리 반영해서 한국 주가도 오늘 좀 빠지는데 이 정도로 끝난다면 상당히 선전해서 결국은 진짜 배틀은 내일 모레 아침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오늘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늘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주 초반에는 좀 괜찮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 네네.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주말에 네. 지난 주말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지금 좀 전에 말씀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일부 데이터 센터 리스크를 안 한다. 이게 뜻밖의 이상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약간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나온 거 그게 월요일 날 어저께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거는 서비스 PMI 서비스 구매자들한테 조사를 하니까 이게 훅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이 된 거예요. 49점 몇으로 이게 52에서 조금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훅 빠지다 보니까 미국이 예민한 주식이 왕창 내려갔잖아요. 근데 어저께 우리가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1%까지 가다가 말아 올랐죠. 네. 예, 조선주 주고, 한국선 주고, 삼성하이닉스도 의외로 선전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 절대적으로 싸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 PMI 지수라든지 어저께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의 우려를 우리 시장은 미국보다는 훨씬 덜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파지티브합니다. 어쨌든 근데 영향을 받은 거죠. 하이닉스가 오늘 좀 빠지긴 합니다만은. 근데 하이닉스도 TSMC나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는 어제보다는 선방하는 거에 속하는 거거든요. 물론 변압기는 좀 빠졌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비스 PMI 지수 금요일 날. 그다음에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노이즈가 글로벌 시장 오늘 우리는 버티고 있다면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조금 영향을 받는 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 그 AI 관련된 영향을 받는 거는 다 그런 연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상승권역을 조금 지키고 있는 상황으로 네. 57,400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20만 원 밑에서 움직이고 네. 있는데 네. 매매 전략의 변화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그 타방송에서도 어제 오늘 사이에 말씀을 드린 거긴 합니다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1월 24일 우리가 딥시크가 나왔을 때가 1월 24일 주말 넘어갈 때 나왔거든요. 우리 24일 날 마감하고 우리 휴가 갔잖아요. 그 명절 휴가. 1월 24일 대비했을 때 얼마 전까지 우리가 2,670일까지 물이 엄청 올랐잖아요. 올라간 거에 얼마 정도까지 이렇게 반락을 하면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거꾸로 해석하느냐 이게 하나의 잣대가 되는데 30%를 반납하면은 올라간 거에 그러면 2,627이 나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그보다 위죠. 네. 안팎 위잖아요. 예. 2627 정도면은 그러면 시장은 여전히 아직은 올라갈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악의 경우에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게 무너져서 2604 올라간 거에 반을 토해내면 2604가 나옵니다. 네. 그 저는 코스피? 그렇죠. 그 어디 상관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번 주만 넘어가면은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상한 얘기를 특별히 안 한다면은 여전히 긍정적인 바이온 위크니스가 위크니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딥을 맞았을 때 약간 내려갈 때 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선 방사도 좋습니다만 뭐 변압기라든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여전히 그 레벨에서 지켜주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좀 노이즈가 있을 때는 좀 막 뛰어들기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한 반 정도나 3분의 1만 그렇게 행동하시고 나머지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누는 거는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목요일 아침에 제가 여기 출연해야 되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좀 관망 심리 있는 상황에서 네. 흔들리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네요. 네, 코멘트 나오는 거 기다리는 수밖에. 그때 네. 기다리고 액션할 거를 네. 한 3분의 2 남겨놓고 네. 오늘 같은 건 제가 하면은 오늘 만약에 아침에 많이 빠질 때는 네. 한 제 마음속에 한 20% 살 것 같았어요. 아까 지금 말아 올랐잖아요. 네. 근데 아침에 확 빠졌죠. 9시에 네. 때. 그때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겁이 나죠. 그럼 벌써 또 달라진 거예요. 네. 삼성전자 아까 1.몇% 빠졌잖아요. 하이닉스도 뭐 엄청 빠지고. 그럴 때 조금 그때 그 사야 되는 거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1%라는 것이 2627인데 어저께 오늘 사이에 한 번씩 터치하면서 예, 예. 올라오잖아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금리 인하 우리가 했죠. 우리나라 금리 인하 했잖아요. 금리 인하 했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 할지는 조금 지켜본다 했잖아요.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원화를 약하게 더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예.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예. 우리 원화는 신뢰도 때문에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 12월 3일 날 그 계엄하기 이전에 우리가 환율 얼마죠? 1417이니까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가 다시 강세까지는 아닌데도 정상화된다 그러면 한국 주식을 가장 늦게 팔 가능성이 있어요. 별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늦출 수 있죠. 늦출 그래서 수- 삼성전자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미국이 2%, 3% 빠질 때 우리는 1%, 0.5%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과거 누적된 것 때문에 우리가 환율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중요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환율에 의한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전망도 매우 중요했는데 그 예상 범위대로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렇게 가는 거죠. 특히나 어제 같은 때 미국에서 EWY인가 미국의 그 사자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ETF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 빠졌는 거 아세요? 0.2%밖에 안 빠졌어요. 그걸 보신 분이라면 침착해 예, 보고 예. 한국이 너무 빠지면은 어제 오늘 합해서 한 1% 빠지면 어제 오늘 합해서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보신다면은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변화는 모르고 내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왕창 들어간다. 그건 리스크하죠. 그러니까 4분의 1, 5분의 1. 그리고 또 내일 보고 아니면 또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 보고 나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이 많이 빠진 거는 미국이 많이 올라갔기 빠진 거예요. 한국이 덜 빠진 건 한국이 많이 미리 빠졌기 때문에 덜 빠질 때 덜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균형을 잡는다면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단 진짜 무슨 그 우한 코로나의 재사태 이런 식의 근본적인 이슈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노이즈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또 한 번 1주, 2주 내에 그 급으로 나오면은 그때는 추세가 바뀝니다. 그때는 오늘 내일 들어가는 게 있으면은 그때는 토해내야 돼요. 네. 근데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들어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올라간 거 30% 토해내는 거 이상 안 토해내면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다. 그게 2627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해 축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따른 그게 더 중요했어요. 환율의 방향성과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맞습니다. 방어를 했구나라는 걸 좀 들을 수 있었네요. 긴 시간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결국 뭘 만드냐, 어떻게 만드느냐, 그 경쟁력에 따라 좌우지우지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반도체, 앞서도 중국 추격 격차 속도 엄청 빠르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고 이제 뒤집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기술 혁신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뭐 여러모로 중국이 따라잡았다라고 또 보도는 또 나오고 있어서 네네. 이거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반도체만 될까요? 따지면 반도체에서는
아까 D램 말고는 다 따라잡혔어요. 네. 우리는 D램 말고 D램 HBM, 뭐 DDR5 요거 네, 말고는 네. 다 거의 목에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오늘도 보면 양자컴이 또 추격을 하고 있고. 그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하죠. 아 그래요? 뭐 네네. 우리나라에 그 초고수가 있는데 네네. 30몇 살짜리 33인가 그래요? 4세 교수가 동갑이시나요? 네. 중국에 안 들어온 네. 중국에 네. 있겠다고 한국에 한국으로 안 안 오고. 들어오고 왜냐하면 동료가 없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제가 같습니다. 그 뉴스는 접하지 못했습니다만 네,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 인바이먼트 주위 환경이 중요하고 그건 뭐죠? 회사도 조직도 네. 같이 얘기하면서 상승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애플 같은 경우에 안 가봤습니다만 애플의 그 큰 그 캠퍼스 같은 회사 보면 중간에 비어 있거든요. 예. 중간에 만나요 사람들이. 예, 예. 거기서 막 대화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하는 예. 그런 오피스도 만들 하듯이 동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승 효과가 그래서 나거든요. 천재가 혼자 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천재의 자기의 기질을 또는 그거의 꿈을 다른 나라 가서 했는데 한국 보니까 그렇게 할 게 없을 것 같다. 바탕이. 그러면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네. 나이가 훨씬 든 것도 아니고 한참 나이에.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끌어다닐 것인가. 탤런트를 어떻게 우리가 양성할 것이냐는 보다는 있는 탤런트를 끌어당길 것이냐. 이것도 분명히 고민이 되는 거고요. 네. 얼마 전에 뭐 세액공제 우리 지난주 나왔을 때 5% 세액공제가 더해준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좀 더 전폭적인 좀 지원이 좀 가시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는 시기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중국하고 쫓아오는 게 거의 따라왔다고. 미국이 방어해줘서 우리를 위한 방어한 게 아닌데 기술적으로 중국을 쳐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좀 번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5년간에. 앞으로 5년, 그 다음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다른 데서 배를 굶더라도 외식하지 말고 이쪽에 돈을 퍼준다는 게 뭐하지만 지원해주는 그런 의미에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인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 특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인상적이어가지고 좀 예. 큰일 났다라는 저도 생각이 인상적이네요. 들어서 네네.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네. 담아가는 네. 비중 확대 전략 이게 반도체와 IT 업종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면 네네. 이쪽에서도 섹터가 좀 갈리잖아요. 네네. 유망한 건 뭔지 좀 가려주세요. 네. 일단 삼성하이닉스가 기틀을 잡고 거기서 수익을 안 보더라도 네. 일단 HBM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있으니까 네, 네. 그거는 오늘 급하지 않으니까 내일 모레 보고 하고요. 그래요? 최근에는 뭐 데이터 센터가 하면은 뭐가 부족하죠? 액침 냉각. 최근 이번 주에 또 관심 받았습니다. 네네. 엄청 많이 나갔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도 좀 이슈는 있습니다. 미국에 관련된 회사들이 만약에 미국 주식이 빠졌을 때 한국의 액침냉각 관련된 주식이 얼마나 계속 오를까.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에 며칠 동안 올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회사는 말씀드릴게요. GST, KN솔, 삼성공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관심주 특징주였네요.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이 다 고만고만하죠. 네. 2천억 안 되고 하는데 삼성공조를 빼놓고 그거는 리포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게 다 가장 올라갑니다. 네. GST하고 KN솔은 각각 본 사업이 있어요. 본 사업에 대한 거는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그거는 삼성이 투자하는 걸 달려있기 때문에 조그만 주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PER 6배가 목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회사는 PER 5배에서 6배는 목이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액침 냉각이 별로 잘 안 되고 기다리더라도 5배, 6배 정도는 기본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빠르지가 않아요. GST가 하고 있는 액침 냉각 기술하고 KN솔하고 다르거든요. 기술적으로는 GST가 하고 있는 이상이라는 거, 액체가 기체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그게 이상인데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좋아요. 근데 그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GST가 나오는 그 제품이 외국에 해서 파는 것이 2027년에 나와요. 뭐 속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품 개발에 제품이 대한 나오는 게. 속도? 제품이 나오는 게 양산되는 제품 게. 양산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는 한 거예요? 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 예. KN솔은 상대적으로 더 빠른데 예. KN솔은 상대적으로 좀 기술력이 조금은 다른 단상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둘 다 5배, 6배 PER 대비했을 때 50%를 프리미엄을 줄 것인지 30% 프리미엄을 줄 것인지는 과연 얘네들이 하고 있는 신제품 그 제품들이 실제 데이터 센터 미국이나 이런 데 언제 공급되냐는 건데 네. 지금 가장 빠른 것이 내년 말 또는 내후년도 어느 시점이기 때문에 좀 걸린 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본업에서 넘버가 나오면은 기다릴 수도 있다. 예. 근데 흥분할 때 어제 오전에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 광고에서 한 3번 나올 때는 그때 사면 안 돼요.
그게 오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회사들이 기술은 갖고 있는데 시기가 좀 격차가 있다. 요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CXL은 CXL은 좀 네. 먼 얘기고 유리기판이 먼저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용 요런 정도로 눌릴 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말고 순수하게 반도체 업체 장비 중에서는 이런 주식도 한번 보실 만합니다. 네. 절대 추천은 아니고 최근에 턴어라운드의 기미를 확실히 보인 실적으로 보여준 주식 중에서 유진테크라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얘네는 반도체를 웨이퍼에 그 얇은 막을 그러니까 얇은 막을 얼피는 그러니까 ALD 어타믹 레이어 디포지션의 증착 장비인데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다 공급합니다. 근데 고객사가 좀 있네. 4분기부터 이게 턴어라운드가 세게 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는 멀티플이 생각보다 더 높게 갈 수 있다는 최근의 리포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어서 네. 한번 바라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섹터에서는 유리기판 데이터 센터 쪽 네. 좀 브로드하게 보시고 종목으로 봤을 때 유진테크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 실적 턴어라운드가 포착이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관심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잘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대담한 대담이었고요.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